안녕하세요. 제18회 언론홍보 페스티벌의 문을 열게 된 이세라, 권가연입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은 올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아마 집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집은 늘 우리 일상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는 부분이었지만 올해 서로 간의 접촉을 지향하는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며 아마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학교 캠퍼스 대신 온라인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수업을 들어야 하는 강의실은 어디에 있는지, 또 수업 사이에 우주 공강이 생기면 학교 어느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캠퍼스에 접속해 수업을 들으면 되고 남는 시간은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즉, 집이 곧 학교가 되는 현상. 그곳이 어딘가라는 명시적 속성보다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에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는 집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공간적 의미에서 벗어나 그 공간이 진정한 휴식처의 의미로 작용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언홍제를 관람하고 있는 집이 곧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집은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문맥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로 집 안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이면서 우리에게 집의 의미는 더 넓어지기도 또 중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는 누군가는 자신의 성향에 더 맞는 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이 생활이 지겨웠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모든 변화의 중심이 집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2020년 언홍제는 여러분과 시선을 공유할 주제를 집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집, 누군가에게는 화목과 안정의 공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 눈뜨기조차 무서운 공포의 공간일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물리적 실체가 아닌 하나의 관념일 집이라는 공간.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희는 먼저 동사의 중의적 의미로 집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산다라는 동사는 집에 산다는 live의 의미도 있고 집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의 buy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집을 살 때나 집에 살 때나 산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편안하고 안락한 나만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작용하죠. 우리는 집에 있으면 밖에서와는 달리 꾸밈 없는 나의 모습으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산으로서의 집은 나만의 공간이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수반되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이기 이전에 금전적으로 진짜 내 집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과거의 우리에게 집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꾸리는 필수적인 의식주, 즉 사는 공간이었지만 인생의 목표를 내 집 마련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제는 집이라는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이익을 노리는 하나의 투기적 목적의 사는 공간이 중요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국어사전에 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과 구조를 갖추어 지은 것으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곳에서 한데 모여 사는 가족의 동아리 혹은 그 생활 공간으로 심리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심리적으로 정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집은 학교를 갔다가 쉴 수 있는 공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공간 등의 물리적 공간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휴식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의 집, 현재 살고 있는 집, 또 살아가고 싶은 꿈속의 집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추억이 담긴 물건,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 등 집은 나의 가치관과 개성을 표현해주는 공간이자 또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며 집의 가치도 변화했듯이 부와 경제적 가치만을 줬기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나만의 공간이라는 심리적 가치를 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바이에 산다와 리브에 산다 중 어떤 단어가 더 와닿으시나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속의 집은 어떤 의미에 가까운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가장 주된 생활 공간은 집이 되었고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집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이러한 집의 변화가 우리들의 행동과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뜻하는 용어 앞에는 홈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경제활동인 홈코노미,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는 홈시네마 등 이미 우리 일상생활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홈코노미입니다. 삼성 KPMG의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과 여가 생활을 추구하는 홈코노미 소비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홈코노미란 집이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휴식, 문화, 레저의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만 보더라도 이미 집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이나 온라인 쇼룸 등 집콕 소비층을 공략한 콘텐츠로 다양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면서 홈코노미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해결해야 했던 여가생활, 외식 등이 집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홈쇼핑 포털앱을 운영하는 버지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홈코노미족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곳은 홈푸드였습니다. 홈코노미족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39.9%가 집에서의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홈푸드라고 꼽았습니다. 밀키트처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자 홈푸드 문화가 외식 문화의 자리를 채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푸드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소비를 이끈 것이 바로 홈카페인데요. 특히 4,000번 저어 만들어 먹는 달고나 커피는 사람들에게 챌린지 놀이로 많은 관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재료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홈카페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집의 의미도 변화하였고 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행동도 변화하였습니다. 그럼 집이라는 역할 변화가 우리의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강하게 찾아온 코로나19에 비해 우리는 생각보다 발맞추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집콕 챌린지, 랜선 놀이 등 늘어난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적응하려는 노력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 블루가 합쳐진 말로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변화하자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초 정부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공고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집 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고 회사에 나가 출근하던 직장인들은 자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항우울제 처방 환자는 25% 증가하였으며 정신상담 건수는 44.8%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고립사와 고독사가 증가하는 등 사람들은 이미 집을 편안한 안식처의 공간이 아닌 자신을 억압하는 공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편안히 쉬는 공간이었던 집이 회사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까지 공존하게 되자 집은 더 이상 1. 공부와 분리된 공간이 아닌 어디서나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불편한 공간으로 남게 된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지만 언택트 시대가 아니더라도 이미 집의 의미와 기능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공간에 대한 불안감으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미래의 집은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익숙한 패턴을 파악해 유사한 상황을 유지하여 사람들이 집이라는 공간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회사, 집, 카페, 식당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홈카페, 배달음식으로 변화했듯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집과 하나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즉, 집이 다중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윤영 장편 소설의 내 집 마련의 여왕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건 삶과 연동된 작은 일부일 뿐 우리의 삶이 변하면 집의 가치도 변할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은 현재, 과연 우리는 다시 예전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현재 집은 어떤 존재인가요? 과거의 집의 의미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제18회 언홍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양한 컨텐츠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PT를 비롯하여 다큐멘터리,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이번 언홍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과 함께하는 언홍제 지금 시작합니다.